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RI에서 왜 전자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챕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0.5가우스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임상에서 사용되어지는 MRI의 자기장이 약 3만 가우스입니다. 따져보면 약 6만 배에 이르는 자기장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MRI는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석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것이 영구자석이 있죠. 퍼머넌트라고 하는 영구자석이 있습니다. 이 영구자석은 뭐냐면 그 자체로 자석의 성질을 갖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자기 홀극을 못 찾았다고 했죠. 자석을 반으로 뚝 자르면 N극과 S극이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돼야 되나 아직까지는 못 찾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기 홀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합이 반드시 0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 자체로 자기장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구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여기 전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와 전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어떤 도선을 감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지를 작동시켜 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흐른 거에 의해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사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것이죠. 클립이 붙었죠.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것을 바로 우리가 전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어느 원통이나 어떤 금속의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든 것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ohm의 법칙 때문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저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구자석을 쓰면 되는데 굳이 저항이 발생하는 전자석을 써서 왜 자기장을 만들까? MRI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형성 과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은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웨르스테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볼타 전지라는 실험을 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이분은 29세 때 코펜하겐의 대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쨌거나 한 저녁 수업 시간에 볼타 전지라는 실험을 하다가 찾아낸 사실인데요. 이게 도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렸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주위에 나침판을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도선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선에서, 원형에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 앙페르란 분입니다. 자, 이분인데요.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암페어인데 이분을 불어로 하면 앙페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암페어와 앙페르는 동일 인물인데 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오른손 법칙이 뭐냐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양쪽 끝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이겠죠. 여기는 나사의 머리 부분이 이게 십자 형태가 그려져 있고 나사 끝은 뾰족하죠. 그래서 A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B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틀립니다. 그래서 A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원형의 점으로 보일 것이고 B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원형의 십자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쪽 방향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는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는 자기장이나 전류가 나오는 방향을 A처럼 표시를 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B처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서적을 읽으실 때 이런 기호가 나오면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요거는 나오는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사산을 감아 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또는 나사산을 감아 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엄지가 가리키는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왜 MRI는 코일을 감아서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한 솔레노이드를 사용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솔레노이드는 어느 원통에 다음과 같은 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류를 이렇게 흘렸더니 요 도선에 전류를 흘렸더니 이 원통이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의 성질을 갖는 것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선에서의 자기장의 형성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전류에 의한. 자,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이렇게 원형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차원적인 평면에서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쪽이 이렇게 감아쥐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렇게 이쪽이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선의 도선을 다음과 같이 원형으로 구부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원형은 아주 작은 직선이 모여서 만든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부위에서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올라가는 화살표, 왼쪽으로 누운 화살표, 아래쪽으로 향한 화살표에서 자기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쪽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대입을 해보면 이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니까 엄지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쪽은 옆으로 누웠으니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쪽은 엄지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원 평면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저는 이렇게 세 부위만 해봤지만 원을 삥 둘러서 우리가 계속 다 해본다면 바깥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계속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는 이 원은 얼마입니까? 원주율은 3.14 파이죠. 따라서 직선의 도선을 이렇게 원형으로 구부려서 원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 중심에서 계속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중심 자기장이 약 3.14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3.14배만큼 증가한 어떠한 원형의 도선을 어느 원통에 감으면 바로 솔레노이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이제 MRI 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MRI 통도 다음과 같은 전자석입니다. 솔레노이드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통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류가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 저는 요게 통 바깥인 거고 이게 통 안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바깥쪽에서 보면 이쪽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즉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파란 선은 통의 안쪽에서 생기는 자기장이고, 요거는 바깥쪽에서 생긴 자기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MRI 안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바깥의 자기장이 어떻게 됐느냐? 요 바깥에서 생성된 자기장은 반대편도 있기 때문에 서로 캔슬레이션이 돼서 거의 없어졌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다음과 같은 균일한 자기장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솔레노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직선의 도선을 원형으로 구부리게 되면 바깥에서는 계속 자기장이 들어가지만 중심에서는 계속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주율만큼, 즉 3.14배만큼 자기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형의 도선을 어느 원통에 감아서 솔레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감은 N수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강력한 하이 필드 스트렝스 MRI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MRI는 다음과 같이 전류를 흘려서 만들어진 이 전자석인 솔레노이드 형태의 MRI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구자석으로 만든 MRI도 있죠. 다음과 같이 오픈 MRI는 영구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 MRI는 강력한 자기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약 0.2테슬라에서 0.3테슬라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구자석을 이용해서 3.0T의 MRI를 만들려면 이 MRI 실보다도 더 큰 MRI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MRI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자석인 솔레노이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임상에서는 3.0테슬라 MRI를 사용하지만 실험용으로는 7테슬라, 9.4테슬라 MRI도 사용하는데 그 MRI를 보면 뒤로 상당히 깁니다. 통이 상당히 긴데 왜 그러냐면 뒤쪽으로 코일을 더 많이 감기 위해서, 더 많이 감아서 더 강력한 자기장을 내기 위해서 뒤로 상당히 통이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임상에서 사용되는 MRI는 다음과 같은 전자석을 이용해야지만이 강력한 자기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RI에서는 왜 전자석을 사용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전자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생기는 열이 발생을 하고 전류의 손실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러한 전류의 손실이 없는 초전도체를 MRI실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전도체를 만들게 되고 초전도체를 만들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